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며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청을 추가적으로 또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일 짧게나마 그날그날의 시장을 정리하고 이후 흐름을 예측하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 때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니 구독 누르셔서 종목도 받아보시고 그날의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반등을 일부나마 이어가며 상승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일 코스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며 셀트리온에 강하게 수급이 몰리며 지수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고 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전체적인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되어 주었네요. 장중 1.61%까지 상승했던 코스닥 지수는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며 0.72%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전체 지수와 대형주 지수가 편차가 적은 양호한 흐름으로 장중 변동을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2.7%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서서히 줄어들며 1.32%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시장 지수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지수 변동 상황에서 특이점은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거래소는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라는 차이가 컸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형주가 지수를 견인했었던 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과 서학개미들의 공매도 전쟁 종목이죠. 게임스탑이 폭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개장 초부터 부진을 보이면서 대형주 지수보다 전체 지수가 상방에서 진행이 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순매수가 강한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강한 시장보다 수급의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월의 시장을 짚어보면 기관의 매도가 두드러졌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받아주는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개인들은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나머지 수급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있죠. 최근 연기금을 비롯해 국내 증시에서의 비중을 줄인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으로 지금의 수급 포지션은 충분히 해석 자체는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개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신규 투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순매수가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증시에 투입이 되면서 이로 인한 순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전에 개인들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을 사지 코스닥을 사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시기에 대형주들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까지. 그렇게 주식을 접하고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런저런 기사들도 보고 점점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 개별주들, 특히나 이제 뉴스가 나오는 이슈가 붙는 종목들로 매매를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는 바로 이 새롭게 증시에 진입한 신규 개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수급 주체 하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개인에서도 기존의 개인들과 신규 개인으로 조금 구분을 지어보자는 겁니다. 어제 코스닥 대형주 위주의 상승과 금일 코스피 중심의 흐름이 이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 이 대외적인 요인, 글로벌 증시,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미증시가 되겠죠. 우선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미증시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우리 장이 마감이 되었고 우리 시간으로 밤부터 새벽간에 미증시가 진행이 되고 내일 아침에 이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고민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수급의 밀집도를 가져갈 수 있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그 물량을 개인만 계속해서 순매수로 받아내는 장이 연출이 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개인이 순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만약 하락을 한다라는 게 확정적인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보였음에도 시장이 상승했던 날은 보통 상승에 대한 여지가 깔려있는 그런 시기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조정이 끝나는 무렵에 상승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강한 상승이 지속되던 상태에서 올랐다든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지난주 4일간의 조정 이후 월화 이틀간의 반등 그리고 미증시가 안정화로 진행이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개인의 순매수가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상승 분위기 자체는 잡아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건 자체는 그렇게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을 주도하는 게 코스피냐 아니면 코스닥이냐 코스닥이라면 대형주 위주냐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냐를 좀 봐야 되겠고 상승폭이 뭐 1, 2% 뭐 갭으로 뜨면서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지 아니면 뭐 1% 미만에서 조금 미약한 상승을 보이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미증시의 상승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두드러진 상승 출발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지만 시장 출발 시기와 관계없이 개인들의 순매수가 확대되며 지수가 만약 상승하지 않고 밀린다면 개인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오늘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게 상승 자체는 지켜주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하락 전환이 될지는 내일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개인들 간의 싸움으로 시장을 한 차례 조정으로 강하게 누르고 그 눌린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수급 자체를 활용하면서 당장 본인들의 이득을 적절히 취하는 시장으로 갈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워낙에 변수가 많고 변동 또한 크기 때문에 예측은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 안에서 미리 생각해둔 흐름에 맞추면서 조금씩 판단을 해 나가고 수정을 하며 보완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좋으니까 뭐 매매해야겠다 아니면 오늘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매매를 좀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고 호가창 들여다보면서 뉴스로 인해 매매를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주식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사람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매일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누르셔서 내일 영상도 받아보시고요. 매일 장중 오전 오후 실시간 공개방송을 통해서 추천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해 두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편하게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